자, 오늘 월요일 2월도 지금 후반에 접어드렸습니다. 오늘이 2월 마지막 주의 월요일인데 시장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은 좀 멈추는 모습이에요. 그쵸? 뭐 크게 하락을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오르고 난 다음에 오늘 간만에 또 음봉이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시장은 전일 대비 0점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그래도 그런 모습이 일단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오늘 거래가 조금 많을 것 같아요. 현재 시간이 장 마감까지 1시간 남짓 일단 남아 있는데 전일 대비 거래량 75% 정도 지금 동반이 되고 있어서 저번 주 금요일 날도 거래가 좀 있었는데 오늘도 거래가 좀 있는 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시장이 흔들리면 참 우리 마음도 많이 흔들리게 되는데 그쵸? 60분봉 상으로 지금 흐름을 한번 보게 되면 반등을 할 수 있는 타이밍 언제까지 맞나요? 10분봉으로는 지금 반등할 수 있는 타이밍 언제까지 지금 와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조금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10분으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가 이렇게죠. 그렇죠? 이번에 전환이 될 수 있는지도 조금 체크는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조정이 일어나면은 저번 주 금요일하고 요번하고 요 정도 박스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거래 많이 터졌던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잡아 놓은 거니까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림이 어디까지 나오는지 보는 것도 중요하죠. 사실 이제 코스피 시장도 이전에 저항받았던 자리가 요 정도 이렇게 지금 위치를 하고 있어서 그렇죠? 체크를 해볼 필요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우리 시장에서 코스피에서 이제 1조 6천억 정도 또 적지 않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외국인들 매도 나오는 부분은 심심치 않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드는데 외국인 매도가 이제 시장을 밀어내는 그런 모습은 잘 안 보이고는 있죠. 단지 이제 시장이 이전에 저점이 여기였고 굉장히 좀 강하게 많이 오르다 보니까 조정을 받아도 일반적인 조정 정도를 일단 생각은 해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일단 하고는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래도 여기까지 밀리지 않으면 크게 뭐 여기를 이탈하지 않으면 5385포인트 이탈하지 않으면 크게 무리 없는데 여기 안에서만 좀 움직이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조금 흔들리고는 있는 상태입니다. 이전에 떨어지고 있던 부분의 추세 부분을 돌파를 한번 했고요. 그렇죠? 돌파를 한번 했고 저점은 일단 잡았습니다. 여기로 저점 잡아주고 오르다가 여기서 다시금 멈춰 있는데 박스 패턴 정도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도 생각은 들긴 해요. 근데 이전에 저항받던 가격권에서 저항받는 부분은 그게 불안한 그런 부분은 아니다. 내일부터 한번 기대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일단 해드리도록 하죠.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이라서 종목들도 대부분 그러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자, 오늘 시장에서도 삼성전기는 굉장히 좀 강세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일 대비 한 12% 정도 일단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전기가 AI발 슈퍼사이클에 진입을 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MLCC 판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MLCC 관련된 종목군들 오늘 강세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시장은 약간 좀 불안하긴 합니다만은 삼성전기는 전일 저가 이탈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홀딩으로 그냥 대응을 하도록 하죠. 원래 MLCC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반도체에 들어가는 전력량 자체를 일정하게 좀 잡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반도체의 출하량이 많아지게 되면 MLCC의 출하량도 같이 많아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된다. 시장 안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생기고 있는 걸로 보이니까 참고는 일단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삼성홀딩스가 좀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약세인데 얘는 지금 그래도 강세로 좀 전환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피보나치로 보면은 의미 있는 자리긴 해요. 그렇죠? 이전 상승폭 대비해서 50%에서 그래도 이제 추세 전환하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3번 파동만 안 나오면 크게 무리는 없거든요. 흐름 자체는 오늘 뭐 매수해도 크게 뭐 관계없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은 듭니다. 내용을 한번 찾아볼까요? 그래도 한번 지금 의견이 2월 9일에 나왔는 게 조금 부정적으로 하나 나와 있네요. 하나증권에 내추럴 의견이 하나가 떴습니다. 내용 한번 보도록 하죠. 왜 내추럴? 에픽스는 에픽스 별도 기준으로 2025년도 연간으로 봤을 때는 지금 보니까 영업이익이 좀 줄었네요. 영업이익이 전일 대비해서 지금 13.7% 정도 감소했고 영업이익률이 22.5% 정도 일단 나왔다. 전년 대비해서 성장률이 조금 낮아 보이지만 2024년도에 2,700억 원 마일스톤의 영향으로 마일스톤 배제하고 제품 매출로만 봤을 때는 성장세가 좋다. 그러니까 지금 마일스톤 영향 때문에 지금 성장성이 조금 낮아 보이는 거지. 이 부분 제외하고 보면은 거의 이제 100% 가까이 성장을 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품에 의한 영업이익의 급격한 상승은 초기 출시 제품은 수익성이 좋기 때문이고 2026년 가이던스는 제품 매출 10% 이상 성장 그리고 영업이익률 20% 이상 유지하는 그러한 부분이고요. 스텔라라 BS가 2025년 12월 일본에서 그리고 5월부터 판매가 될 예정이고 미국에서 자리 잡기 시작한 솔라리스 BS, 스텔라라 BS의 점유율 확대 그리고 2026년부터 유럽에서 본격적으로 판매될 프로리아 BS, 엑스지와 BS 매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라는 얘기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 의견은 내추럴로 하향 조정은 하지만 목표 주가는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 바이어 의견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업사이드를 부여하기 위해 회사가 좀 조심스럽게 가이던스를 제시를 하고 있어서 회사 가이던스를 보니까 이거 매수는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데서는 여전히 긍정적이죠. 요거는 이제 1월 달이긴 합니다만은 1월 27일에 나왔던 리포트를 보면 같은 내용인 것 같긴 해요. 바이오시밀 사업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 일단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심지어는 4분기 실적이 이제 영업이익하고 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요걸로 일단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4분기 영업이익이 좀 6% 감소네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긍정적으로 영업이익이 바이오시밀러 부분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 이제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이제 공개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진에 잘해야 된다라는 부담이 그냥 반영이 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 안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파악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 종목은 접근을 하게 되면 일단 59만 9천원 이탈가로 59만 9천원 이탈가로는 봐줄 수 있을 걸로 보이니까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 화이팅입니다. 참고 일단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LG전자도 오늘 의미가 있는 자리긴 하죠. 차트가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움직임을 보여줬었고 직전에 고점까지도 지금 다 일단 돌파는 했어요. 그렇죠? 돌파는 일단 했고 오늘 LG전자가 이전에 지금 저점을 여기로 올려서 대응을 하십시오.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16,000원 정도로 16,000원 이탈가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얘도 예전에는 저점이 95,000원이었는데 이제 116,000원으로 저점을 위로 올려서 이제 한번 대응을 해 주시면 될 걸로 보입니다. LG전자도 내용을 한번 찾아볼까요? 그래도 LG전자도 내용을 한번 찾아보면 뭐 내용이 이제 다 이쪽은 돌았죠. 그쵸? 좋은 걸로 지금 대신증권에서 1분기 깜짝 실적 피지컬 AI 강화 다시 주목할 시간이다 뭐 이런 리포트 일단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투자증 다시 봄의 주식 이라고 교보증권에서도 긍정적으로 파악을 일단 하고 있고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쨍하고 해뜰날을 기다리고 있다. 다올에는 강화된 이익 체력을 보여준다. 뭐 이렇게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증권 거 이거 한번 보도록 하죠. 구체적인 로봇 로드맵이 추가 상승의 모멘텀을 아마 줄 것 같다. 현재는 비용 인플레이션에 노출이 되고는 있지만 현지 생산하고 신규 매출 지역에 신규 매출 등으로 방어 전략을 확보하고 있고 로봇 기술 기반과 가정 내 데이터를 바탕으로 로봇의 적극적인 진출 의지가 있다. 지금 보면은 하나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현대자동차는 지금 이제 공장용 로봇 그리고 LG는 가정용이 좀 많이 다르긴 해요. 저번에 한번 얘기를 할 때 가정용 로봇이 이게 많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어찌되었던 LG 로봇이죠. 지금은 지금 신규 산업으로의 전환 기대감 부분이 일단 있고 그리고 반도체, 관세 붙으면 인플레이션, 반도체 가격도 오르고 있고 요즘 PC도 굉장히 좀 비싸졌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PC도 비싸지고 있고 금속 가격 이런 일단은 인플레이션이 계속 생기고 있어서 제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들이 일단 있긴 합니다. 그런데 LG의 브랜드 경쟁력이 유지되는 한 비용 안정화는 시간 문제.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도 LG가 세탁기라든지 하는 부분 팔 때 미국에서 가격 인하 안 하는 게 뭐라고 하죠? 가격 인하를 안 하는 게 LG 브랜드밖에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브랜드력이 일단 있으니까 그쵸?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미국 관세, 반도체 가격, 금속 가격, 물류 등의 비용 불확실성 부분이 일단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전략도 얘기를 했었고 TV 사업의 경영 정상화 이번에 제가 백화점 한번 가보니까 이제는 구분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LG가 TV가 좋은 건가? 뭐 이런 생각이 아는 사람은 아는데
그리고 로봇시즌 사업 준비 현황 요 관련된 부분. 시장 안에서 물류비는 정상화가 되고 있지만 비용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부분은 여전히 있는 걸로 보인다. 뭐 이런 얘기들은 일단 있는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죠. 근데 전체적인 의견은 나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얘 추세 탔습니다. 들었다 체크. 추세는 일단 탔고, 추세를 탔기 때문에 1차는 16만 4천원, 16만 5천원 정도, 2차는 19만 3천원까지 일단 보고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저번에 말씀해 드렸던 거 그대로인데 참고는 일단 하시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수페타시스, 대한항공은 얘도 좀 의미가 있긴 한데요. 굉장히 좀 오래 걸렸죠.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부분의 추세가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완전히 넘지 못했고,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던 애가 있었는데, 요거는 일단은 지금 돌리려고 하는 모습이죠. 그쵸? 돌리려고 하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어서 의미는 있습니다. 대한항공도 관심은 일단 가져두시고, 지금 여기가 저항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쵸? 쉽지가 않은데 요거 위로 올라서면은 한번 봐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이 들긴 하네요. 참고 일단 하시고, 모양이 나오면은 그때 한번 해보는 걸로 그렇게 참고는 일단 하시기 바랍니다. 대한항공도 한번 볼까요? 내용을. 우리가 이제 그 차트로만 하는 건 아니고 내용을 계속 살펴는 봐야 돼요. 내용을 계속 살펴는 봐야 돼서 대한항공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업사이드가 크다라고 하나증권에서 얘기하는데, 하나증권 리포트는 항상 너무 긍정적으로 나오는 게 너무 많아서 긍정적으로 나오는 게 너무 많아서 한번 볼까요? 자, 대한항공입니다. 10년 전부터 글로벌 항공사 5가 클래스를 세분화했고, 지금 보면은 퍼스트, 비즈니스, 프리미엄, 이코노미 4개로 보통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근데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퍼스트, 비즈니스, 이코노미 이렇게 일단 했었고, 한국인의 자도 배열도 타 항공사들이 낮게 이렇게 했는데, 퍼스트하고 이코노미 클래스를 축소를 하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하고 프리미엄 이코노미로 확장한 다른 항공사하고 비교를 해보면 비행당 매출 적게는 한 15% 정도 적게 이렇게 계산이 되었다. 대한항공의 강동체 기체 승중 속도는 교체 수요로 당분간 완만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클래스 세분화 전략, 저번에 이것 때문에 뭐 욕먹지 않았나요?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주가가 항공우주사업부가 반영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한항공이 항공우주도 있는데 왜 이거는 안 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죠. 지금 보면 아직은 항공우주사업부의 진가가 전부 드러나지 않았고, 이 향후의 매출의 영업이 단계별 레벨업을 앞두고 있는 걸로 보인다. 2026년부터는 항공통제기, 전장기기, UH 성능 매출이 온기에 반영되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2027년부터 엔진 MRO 기지가 완공이 되며 3PL MRO 매출이 추가가 될 걸로 보인다. 여기에 저피담 무인기 KF-21과 편대비행까지 추가가 되면 연간 우주항공사업부의 매출이 2028년도에 2.1조 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 여기선 지금 항공사업부보다는 우주항공사업부 부분이 굉장히 좀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그렇게 일단 보이긴 합니다. 그거 일단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다른 데서는 지금 보면 여전히 화물여객이라고 여기도 얘기를 하고 있네요. 우주항공 부분 15년도에 수주한 방산 프로젝트가 항공 우주사업부 매출에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할 것으로 보인다. 2026년도 기여분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지정학적 불안감 확대로 방산주 랠리가 이어지는 국면에서 수주 매출 성장세가 숫자로 확인되기 시작한 항공 우주사업부 이 부분이 좀 긍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대한항공 부분은 기존의 사업부가 아니라 방산 프로젝트로 인한 항공우주사업부, 특히 이제 여러분들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 것처럼 이제는 드론하고 같이 가잖아요. 저 비탄 무인기 KF-21과 편대비행까지 하는 요거에 대한 본격적인 매출 부분이 이제 잡힐 가능성이 높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의미는 있네요. 그렇죠? 참고 일단 하시고, 요것도 지금은 하방이긴 한데요. 주가 상승폭 대비해서 요 50% 지점 언저리에서 반등인 거 보입니까? 보이시는 분들 체크. 요번에 이거 돌파를 해서 올라가면 35,000원 언저리까지는 가능할 것 같네요. 35,000원 돌파 요번에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만, 충분히 35,000원 언저리 돌파는 또 가능할 걸로 보이니까 대한항공도 오늘부터는 관심을 가져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일단 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에 LG 디스플레이, HD 한국, 이거 패턴 돌파했다라고 얘기는 했어요. 그쵸? 지금 패턴 돌파는 했습니다. 세기형 패턴이었고, 세기형 패턴 돌파해서 오늘 세게 좀 붙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저가에 들어가졌고, 아까 보실 수 있다고 제가 올려드렸죠. 그쵸? 올려드렸으니까 참고 일단 하시고 봐주시고요. 시장이 좀 안 좋을 때 항상 뭐 조선이 뭐 한 번씩 해주긴 합니다. 그쵸? 조선이 한 번씩은 해주긴 하니까, 그쵸? 이번에도 한번 기대나 해볼 수 있도록 합시다. 그 외에 이제 그 방송, 그 LS 일렉트릭 저점 잡았습니다. 저점 일단 잡아 2만원, 그쵸? 일단 그렇게 움직임을 좀 주고 있으니까 참고 일단 하시고, 그 다음에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들도 한번 보도록 하면 현대바이오하고 보로노이 다시 갑니다. 그쵸? 열심히 달리고 있고, 근데 요 보로노이도 여러분들 보시면 이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게 추세를 처음 돌파를 하고 이렇게 매물을 받다가 이걸 이렇게 달다가 이 부분을 돌파를 하기 시작을 하면 의미가 있어요. 항상. 그쵸? 참고 일단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름테라퓨틱은 패턴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렇네요. G2G 바이오, JNTC,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종목군들이 좀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은 멈춰 있는데 완전히 시장이 무너지거나 했는 건 아니니까 참고하시고, 단지 시장이 약간 좀 시장은 쉬었다가 갈 수 있다. 시장은 조금 쉬었다가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시고 모두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